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크게 점 대칭 이동과 선 대칭 이동으로 나뉘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점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의 이 대칭 이동 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피게 되는데요. 개념 열기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복궁 근정전 주위의 여러 신상 중에서 일부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정전이라고 하면 경복궁 근정전은 여러분들 아마 그 사극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그 문무백관들이 돌 아래 각각의 그 돌 아래에 서 있는 형태, 뭐 왕이 즉위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왕후가 새로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국가의 큰 행사를 할 때 보통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그 건물을 이제 근정전이라고 합니다. 그 근정전이 보이는 앞마당에서 보통 행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통 근정전은 뭐 지금 금방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왕의 결혼식 대례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왕이 정무를 보는 곳, 그 근정전 안쪽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거기를 뜻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왼쪽은 청룡,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 들어봤죠? 남주작, 복현무 이런 말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청룡도 보이고 백호도 보이고 서수라는 것도 보이고 뭐 있습니다. 서수라는 표현은 서자는 이제 상서롭다예요. 선생님 이름의 가장 뒷글자예요. 그러니까 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상서로운 동물. 쌍스러운 말고 상서로운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동물. 그러니까 좀 청룡이나 백호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의미를 하죠. 근데 청룡이나 백호 말고 어떤 상스러운 동물을 의미합니다. 내 귀퉁이에 있다고 해요. 선생님도 이 경복궁 가보기는 했었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점 6,6에서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지금 각각의 위치를 다 잡아뒀는데 6,6 위치에 있는 서수, 여기 위쪽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서수를 뜻합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서수의 좌표를 구하세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미술 시간에 배우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접었을 때 위치. 그러면 이 위치는 아래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서수의 위치하고 맞아떨어지겠죠. 이 위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x축 대칭이니까 x 성분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6입니다. 근데 뭐가 변하느냐? 일단 접었으니까 거리는 똑같죠. 1사분면 쪽 서수는 y값이 양수죠. 4사분면 쪽 서수는 y값이 음수겠죠. 거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건 y좌표가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두 번째, 6,2 위치에 있는 청룡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백호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번엔 y축 대칭입니다. y축을 중심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어요. 백호 위치로 갔죠. y축을 따라서 접었기 때문에 y성분은 변함이 없을 거다. y성분은 2일 거다. 뭐가 바뀌었느냐? x성분이 바뀌었겠죠. 네,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됐다. 즉 마이너스 6,2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라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청룡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양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청룡과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빨간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원점까지 거리, 원점에서 청룡까지, 원점에서 양까지 거리도 지금 똑같죠. 그런데 1사분면 쪽 점이 3사분면 쪽으로 갔어요. 또 하나, 이 삼각형 보면 크기가 같죠. 이게 합동이에요, 합동. 그런데 3사분면 쪽 점이니까 이번에는 x좌표도 부호가 바뀌었고 y좌표도 부호가 바뀌었다. 단 크기는 똑같더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말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봅시다.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 자,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을 하나의 직선이나 하나의 점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직선과 점은 움직이진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 고정되어 있는 걸 뜻한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뭐 예시가 좀 편하게 들기 위해서 1, 4분면 쪽에 지금 점을 찍어뒀는데 이게 꼭 1, 4분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성분은 똑같죠. 변함이 없어요. 접었어요. 변하는 건 Y성분이 바뀐다. 크기는 같은데 보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점이 있고 이동된 점이 있을 때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가 바뀌었다 하면 이건 X축 대칭 이동이에요. 두 번째, X, Y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Y 성분은 같은데 X 성분만 바뀌었죠. X 성분이 바뀌고 Y 성분이 그대로면 이건 Y축 대칭 이동이구나.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합동이잖아요. 즉 X축까지 떨어진 거리랑 Y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은데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둘 다 바뀌게 되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보죠. X축 대칭 이동은 Y성분의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은 X성분의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모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고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 2,7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Y성분이 바뀐다 했죠. 됐죠? Y축 대칭 이동하면 X성분이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간단하죠? X축 대칭 이동은 Y성분의 부호, Y축 대칭 이동은 X성분의 부호가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평행이동 할 때도 배웠는데 평행이동 할 때도 점을 이동하는 것과 도형에 이동하는 것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움직이고 도형에서는 그 점이 X'이나 Y'을 X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도형 fx, y는 0 위에 이 점 P가 있습니다. 점 P의 좌표는 x, y인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더니 대칭 이동이 된 점의 좌표는 x', y'이에요. 자, 그러면 이 xy랑 x', y'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x축 대칭이니까 x 성분은 같은데 y 성분의 부호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x 성분은 같다. 즉 x'은 x하고 같다예요. 그런데 y'은 y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져요. 그 다음 우리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 이동된 도형에 대한 방정식은 몰라요. 기존에 있던 도형에 대한 방정식을 알죠. 그래서 평행이동의 경우는 A만큼 B만큼 XY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각각을 이항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결론은 이 XY를 X'과 Y'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X하고 Y, X'의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위쪽을 읽으라 하면 X'은 주어져 X와 같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X는 X'과 같다 이렇게 읽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X를 X'하고 같더라. 그럼 Y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봤던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만큼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Y 프라임 Y가 되는데 주어를 Y로 바꿔요.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을 기존에 알고 있던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식이 다음과 같아요.
f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다. 그런데 이 점 위에, 이 도형 위에 점 p 프라임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점 p 프라임은 fx, 마이너스 y는 0 위의 점이다. x 대신에 x 프라임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한 식이 위에서 봤던 식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 x 성분은 그대로인데 y 성분이 바뀐 거예요. 이건 점에서 생각했던 거랑 똑같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좀 기억하기 편하네요. 평행이동보다는 좀 쉬워진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건 상황이 똑같습니다.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 프라임,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것처럼 보인다. 왜? 부호가 바뀐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는 둘 다 바뀌었었잖아요. 둘 다 바뀐 것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대표적으로 하나씩 나타낸 것이 그 아래 보이는 두 개의 좌표 평면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되네요. 결론은 x축, y축 원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은 기존에 봤던 점을 대칭 이동한 것과 요건 다행히 큰 차이가 없더라. 이항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부호만 바꾼다. 즉 마이너스 1만큼을 곱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앞에서 봤던 도형의 평행 이동이 좀 더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만 이제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y 성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두 개의 성분 모두 다 부호가 반대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에 담고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세요. 자, 최초 주어진 직선은 여기 까만색 보이는 선이에요. 까만색 선. 자,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습니다. x축 대칭 이동한 것이 빨간색 선이에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만 성분이 바뀌었겠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빨간색 선입니다. 여기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한 거예요.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한 선은 파란색 선이겠죠. 이거예요. 이건 y축 대칭 이동한 것이다.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된 거 보이죠? 양변 마이너스 1만큼을 정리한 식이 아래쪽입니다. 마지막 까만색 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식은 바로 녹색 선이에요. 자, 이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둘 다 바뀌었네요. x와 y. x와 y 둘 다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한 식이 아래쪽과 같아요. 자, 이것도 평범하죠? 내용이. 네. 아래 보이는 문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각각 풀어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영양 기르기 부분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자, 점 A, 점 B, 점 C가 보이죠? 자, 이것을 세 점 A', B', C'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A점의 좌표는 2,3, B는 6,3, C는 1,5예요. 보이죠? 자, A'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C'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뭔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A, B, C를 X축이나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동을 한 것일까? 어떻게 이동을 하면 지금처럼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A점을요. 그러면 이동된 점을 A'이라고 하면 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건 평행 이동한 거예요. 움직여서 이동된 점을 A2'이라고 하면 이때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일단 하나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잠깐 살펴본 겁니다. 혹시 이게 점 B에도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6,3을 원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합니다. 이동된 점을 B'이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점을 B2'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이때 이동된 점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죠. 위에서 봤던, 여기 이제 B'으로 표현된 점인데 이 점이 등장하네요. 자, C도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1,5. 원점에 대해서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런 다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 Y축으로 2만큼 움직였다. 맞아 떨어지네요. 물론 이제 이 방법 말고 뭐 순서가 바뀌어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X축,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해서 자, 이걸 막 섞어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평행 이동과 이 대칭 이동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번 시간에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금방 원점 대칭과 X축, Y축 평행 이동한 거 보이시죠? 이 아래 보이는 거 이걸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점이 있어서 이걸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X축과 Y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번엔 순서를 바꿔요. 이 점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먼저 평행 이동을 하고요.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이걸 다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자, 최종적으로 도착한 눈에 보이는 이 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죠. 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 연이어 사용이 되면 연이어 나타나면 순서를 지켜라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금 보다시피 엉뚱한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함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함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학습할 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